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은 센증시로 인사드리는 박미라입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오늘 이번 주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장이 열렸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주간 단위로 보면 3주 연속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하지만 국내 시장은 이번 주 추석 연휴가 끼어 있어서 두 번밖에 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개점 효과도 같은 분위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추석 이후의 방향성에 관심 집중되기 때문에 오늘장 자연스럽게 조정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현재 코스피가 시초가 대비 조금 밀리면서 1819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오늘 상대적으로 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484포인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수급과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개인이 거래소에서 매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50억 원 정도 매수세 이어가고 있고요. 개인이 400억 원 넘는 물량은 나흘 만에 매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프로그램 쪽에서 700억 넘는 물량이 매도로 나오면서 지수에는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거래소에서는 코스피 지수는 181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코스닥 좀 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이 현재 10억 원 넘는 물량을 매수세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이 장 초반 매수하다가 현재 매도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선발 쪽에서는 외국인이 200억 넘는 물량 200억 이상 계약을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이 1,600억 원 이상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좀 더 자세한 수급 업종별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전반적으로 오늘 지수가 약세를 보이면서 내리고 있는 종목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기계업종이 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계업종이 0.9%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종목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ENC가 8% 급등하고 있고요. 조선선제가 2.8%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NK가 2%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두산중공업이 오늘 1.9%, 2% 가까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하락한 업종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무엇보다 운수창고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1% 이상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상선이 2.7%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진해운도 1% 이상 조정받고 있고요. 글로비스가 현재 1.5% 떨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해운도 현재 1% 조정받고 있고 STX 페노션이 약 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철강 금속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철강 금속주도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조정받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 하이스코가 2% 이상 떨어지고 있고요. 대한금속이 2% 조정받고 있습니다. 동국제강도 역시 2% 떨어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포스코 오늘 주당 9,000원 하락하면서 53,0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철강도 1% 조정받고 있고 오늘 동부제철 역시 약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증권주도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1% 이상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무엇보다도 현대증권이 1.5% 떨어지고 있고 삼성증권도 1.5% 이상 조정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오늘 건설주도 좀 약합니다. 건설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비금속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금속주에서 오늘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오늘 비금속주는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진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비금속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한국유리가 현재 딱 보합권에 머물러 있고요. 한국석유가 1%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테마주 한번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더 강한 모습 보여주면서 테마가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대운하주가 오늘 3%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화공영이 7% 큰 폭으로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울트라건설이 4%, 사무개발이 5% 급등하고 있습니다. 소방기기도 오늘 강한 테마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ENC가 7% 오르고 있고요. 에버다임도 4%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주항공산업주도 오늘 강한데요. 현재 2% 이상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 위다스가 10%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오늘 한양 ENG가 6%, 디트로테크가 4%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 시각 수급 특징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아무래도 조정을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장 흐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이제 마음은 모두 이제 고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비도 주룩주룩 내리고 있고요. 혹시 고향을 향해서 출발하셨던 분들은 운전에 좀 조심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우리 박 앵커께서도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오늘장은 연휴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소강면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통상적으로 금요일장에서도 주말 앞두고 있는 금요일장에서도 상승을 하면은
차익 실현 매도 물량에서 되밀리는 경우가 많은데 하물며 내일부터 또 3일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번 주 금요일장은 장은 열립니다만 또 샌드위치 데이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거의 소강면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장을 산뜻하게 마감했던 국내 증시, 자, 월요일장 상승이 예상됐습니다만 시초가부터 오히려 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7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투신권의 펀드 환매 물량을 앞세워서 매도율을 현재 장 초반에 지속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가들은 매수에 나서곤 있습니다만 외국인 투자가들도 연휴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소폭 매수에 그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국내 증시도 이미 지난 일주일 동안 특히 지난 9월 13일이었죠. 종합지수가 1800포인트를 돌파, 그러니까 지난 9월 13일부터 벌써 일주일 이상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신고가 행진에 따른 조정 양상은 거의 마무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 지난주까지는 올라올 때마다 좀 이익 실현하자. 특히 그동안 장을 이끌었던 급등했던 지주사라든지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화학 관련주 이런 종목군들은 한번 이익 실현하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금주에서 다음 주에 걸쳐서 그동안에 장을 주도했던 주도주들이 변화 패턴의 모습을 보일지 아니면 다시 한번 기존의 주도주들이 장을 이끌지는 아주 변곡점인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장은 투자자분들께서 이렇게 서둘지 마시고요. 네. 조금 흐름을 살펴본다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접근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수급 동향을 살펴드리기에 앞서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의 흐름, 위치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시장 지난 주말을 마감했던 뉴욕 증시는 그래도 견고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것이 다우존스 공업지수의 일봉 차트의 모습인데요. 어차피 1600포인트 이상부터 1700포인트 라인은 지난 8월 초에 걸쳐졌던 직전 고점대의 물량 때문에 네. 설사 상승한다 하더라도 한 차례의 눌림목은 불가피한 모습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 공업지수도 장중한 때 상승폭을 좀 더 확대시켰다가 결국은 강보합 수준으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네. 하지만 아래 거래량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래량이 크게 증가되는 모습으로 봐서는 아직 상승기조 전선에는 충분히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직전 고점대에서도 오히려 조정은 매수의 전략으로 세우고 있는 세력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뉴욕 증시도 다소 상승에 따른 연속 상승에 따른 어떤 기간 조정의 가능성이 내비쳐지지 밑으로 크게 빠지는 가격의 조정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은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일본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본 시장이 그동안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가장 침체 국면을 많이 보였던 대표적인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네, 물론 맞습니다. 오늘 일본 시장은 경로의 날이기 때문에 휴장입니다. 일본 시장은 열리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일본 시장이 오늘장은 열리지 않습니다만 일본 시장도 바닥 탈출 신호는 완전히 한 모습이죠. 직전 고점대의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다소의 기간 조정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높다 하더라도 그렇죠. 이미 바닥 탈출을 했기 때문에 하락시마다 대기 매수세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국내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앞에서도 봤다시피 뉴욕 증시나 일본 증시, 전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는 미국 증시나 그리고 동남아 시장, 우리나라 인접한 일본 시장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미 전 세계 시장의 바닥 탈출 신호의 모습을 보면서 상승 기조입니다. 이렇게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데 상승 기조에 따른 다소의 연속 상승에 따른 조정의 가능성, 기간 조정의 가능성은 조금 있을 뿐이지, 그렇죠. 큰 흐름에는 상승 전선에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직전 고점 신고가 돌파에 따른 지난 일주일 동안에 횡보하는 기간 조정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그만큼 상승 이후의 기간 조정은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 하는 말씀 이미 여러 차례 드렸죠. 또 오늘도 추석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 다소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조정의 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장에서도 급락을 보인다면 종합지수가 뭐 코스피 시장으로는 10포인트 이상 이렇게 하락하는 급락을 보인다면 오히려 매수로 접근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체크해야 될 사항은 그동안 장을 이끌었던 철강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지주사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장을 이끌 것이냐, 아니면 그동안 침체됐던 IT를 포함한 이 반도체라든지 이런 장기 조정을 받았던 종목군들이 주도로 나설 것이냐에 대해서는 오늘과 이번 주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초의 흐름을 살펴봐야지만 윤곽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체크해야 될 사항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현금 비중 일정 부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추석 연휴 이후에는 기존의 주도주들이 변화 패턴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번 주 이제 오늘과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장이 열리는데 이번 주는 그동안의 주도주를 공략하기보다는 새로운 주도주 부각 가능성이 높은 IT 관련주에 대한 매수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봅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투자자분들께서 이 점에 포커스를 맞춰 매매 전략, 투자 전략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과연 그렇다면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지난주 일주일 동안 국내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 살펴봄으로써 세력들의 흐름을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일주일 동안 기관과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서 보였던 매수 종목을 살펴봄으로써 흐름을 수급을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 국내 기관 투자가들과 외국인 투자가들 움직임 한번 살펴보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지난 일주일 동안의 동향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은 현대차를 1,544억 원 가장 많은 매수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 현대모비스, LG화학, 신한지주를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규모가 좀 증가되는 모습을 나타났죠. 거의 1위부터 5위까지 종목이 1,000억 원대 이상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은 여전히 그동안 장을 이끌었던 자동차 관련주에 대한 러브콜을 아직도 식지 않고 있네요. 자동차 관련주와 철강주에 대한 매수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자,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조금 다르죠. 외국인과 국내 기관 투자가들 매매 패턴이 최근 들어서 많이 다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내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그 자문형 랩 상품이 기존의 그 기관 투자가들의 매매 동향과는 다르게 소수 종목으로 집중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외국인 투자가들에 비해서 시세의 흐름에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그동안 낙폭이 과대됐던 LG전자를 1,774억 원어치 매수했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 두산중공업, 포스코, SK를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국내 시장,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의 매수 상위 특징을 보면은 역시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낙폭 과대됐던 IT 관련주에 대한 매수세를 더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이 가장 특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서 이제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의 외국인 투자가들과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자, 뚜렷한 특징은 없어요. 특히 외국인 투자가들은 국내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는 엄청난 매수율을 보였지만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짙은 관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외국인 투자가들의 국내 코스닥 시장에서의 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요. 실리콘웍스를 매수 1위를 보였는데 그 규모가 52억 원에 불과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다음에 서울반도체, 젠백스, 네오이즈게임즈, 하나투어를 매수했는데 그 규모는 굉장히 미약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 본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코스닥 시장에서는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자, 국내 기관 투자가들입니다.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서울반도체, 다음, 성광밴드, 포스코, ICT, 태웅을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특징도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포스코, ICT를 제외한 매수 1위 종목부터 5위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을 뺀 나머지 종목군들은 그동안 낙폭이 심화됐던 서울반도체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성광밴드라든지 태웅 같은 종목을 매수함으로써 오히려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낙폭 과대주에 대한 관심을 코스피 시장에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보이고 있다 하는 특징을 지난 일주일 동안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은 이렇게 자동차주를 좀 집중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던 IT주를 집중 매수했는데요. 그렇다면 개인들은 외국인을 따라가야 할지 기관을 따라가야 할지 참 어리둥절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개인들에게 좀 더 유리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게 뭐냐면요. 주식 투자 격언에도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라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개인 투자가들은 주가의 바닥, 다시 말해서 저점과 고점을 맞춘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상대적으로 봐서 어떤 종목이 진짜 주식이 못 가고 있어요. 근데 그 못 가는 주식은 못 가는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들이나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가는 종목, 신고가 내는 종목에 대한 매수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변곡점이 나타날 때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이 새로운 매수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외국인 투자가들은 계속해서 신고가 내는 자동차 관련주라든지 철강 관련주에 대한 러브콜을 지속하고 있고 국내 기관 투자가는 최근 들어서 낙폭 과대된 IT나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매수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네. 사실 최근의 동향만으로 본다면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외국인들보다는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모습을 참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따라서 최근 들어서 저는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매수 관심을 갖고 있는 IT 관련주에 대한 매수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내일부터 연휴가 이어지지만 오늘과 이번 주 금요일장 다시 말해서 금주에 한번 매수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 두 종목을 한번 선정해 봤는데 네.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IT 업종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럼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IT 업종 중에서 한 종목을 선정했는데 먼저 네. LG전자입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사실 이 가격이 싸다는 이유, 많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매수에 들어가기는 부담입니다.만 네.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최근 들어서 적극적인 매수 전략을 펼치고 있고 이 LG전자가 이번에 CEO가 전격 교체가 됐죠. 네, 예? 그렇죠. 구본준 회장님이 부회장님이 이제 취임을 했는데 네. 역시 오너가 해서 취임을 했다는 것이 시장에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대량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바닥 탈출 신호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장기 조정했다는 가격 메리트가 크다는 것이 또 하나의 매력이 아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적정 매수 가격대가 10만 원 전후한 시점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네. 지난 금요일장에서 급등하면서 10만 2,500원, 현재 한 1,000원 정도 하락하면서 10만 1,500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오늘 마이너스 정신 한번 눈여겨 분할 매수 전략을 펼쳐줘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도 보시다시피 지난 4월 달부터 3개월간의 장기 가격의 조정 그리고 7월 달 하나의 저점을 찍고 반등했다가 다시 저점을 찍는 쌍바닥 패턴을 크게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 거래량 하루만 바짝하는 거래량이었습니다만 거래량이 바닥에서 증가되고 있다는 좀 더 긍정적인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전환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 마이너스 조정 시에 한번 분할 매수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종목도 역시 낙폭 과대된 종목 중에서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네. 한솔 CSN입니다. 이 한솔 CSN은 한솔그룹의 물류 전문회사죠. 이 한솔그룹의 물류 전문회사인데 하나 중요한 것은 이 한솔 CSN이 한솔 계열사들, 한솔 재질이라든지 한솔 케미칼, 이 한솔 그룹 관련 주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지분 평가이익이 또 솔솔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한솔 CSN도 지난 3월달과 4월달에 급등 이후에 5월 초에 고점을 실한 이후 역시 한 4개월간의 가격의 조정을 받고 이제 바닥 탈출 신호의 모습을 보인 상승 전환형의 패턴이라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적정 매수 가격대가 한 2,200원을 전환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도 종합지수가 지금 마이너스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도 플러스 행진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2,200원을 전환한 시점이 아니더라도 한 2,250원을 전환한 시점. 다시 말해서 지난주 종가가 2,285원이거든요. 마이너스 국면에서는 한번 노려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거래량이 유입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마이너스 조정을 이용한 분할 매수 전략으로 한번 임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200원 선을 지지선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주부터는
그동안 장을 이끌었던 주도주, 선도주보다는 낙폭 과대돼서 바닥 탈출형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들 종목에 대한 매수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10포인트 이상 낙폭이 크지 않다면 매수로 대응해봐라 이런 전망까지 제시해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미투자증권 이재광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출발 상황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윤경환 기자와 함께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윤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자 한번 흐름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주말 4대강 정비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힘입어 4대강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신건설이 장중 한때 상한가에 근접한 것을 비롯해 이화공영, 삼목전공, 특수건설, 홈센터, 울트라건설 등 대부분의 4대강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화와 한화증권은 주가가 약보합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증권사별 일일 전망 어떻게 내놓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장 흐름은 한번 어떻게 정리하고 계신가요? 예, 본격적으로 추석 연휴에 돌입하면서 증권사들도 추석 이후 증시 전망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추석 이후에도 국내 주식시장이 상승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대우증권은 오늘 최근 경기 및 수급 모멘텀을 고려하면 추석 이후에도 시장 흐름은 긍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증권사는 일단 과거 30년 동안 주식시장 흐름을 분석한 결과 추석 이전 5일 동안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던 경우가 추석 이후 5일 동안 상승세를 보인 경우보다 2배 이상 많았다며 지난 30년간 추석 이후 5일간의 코스피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대우증권은 이번 주 미국과 유럽 경제지표 발표와 중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실제 악재로 돌변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이번 추석 연휴와 과거 추석 연휴의 다른 점으로 지적했습니다. 만약 미국 경기 및 유럽 재정 이슈와 관련해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더라도 이것이 더블디비나 급락장 등을 연출하진 않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을 미리 팔기보다는 주식을 보유한 채 추석을 맞이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라는 설명입니다. 동양종금증권도 오늘 추석 이후 국내 증시는 국내 기업 이익 모멘텀 효과로 상승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증권사는 화장품, 정유, 자동차 부품, 은행, 항공 등 3분기와 4분기의 실적 전망 상향 조정된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윤경환 기자와 함께 오늘장 전반적인 흐름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는 주식에 대한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투자 해우소가 이어집니다.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연결해 주시면 괜찮겠고요. 또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자 관심 종목에 대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개장한 지 한 1시간 조금 지났는데요. 저희가 앞서서 관심 가져야 할 종목들 살펴봤는데 장 개장 이후에 얼마나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오늘의 센 전략에서 말씀해 주셨던 조재석 부장이 추천해 주셨던 한솔 LCD인데요. 오늘 LCD LED TV 확산과 관련해서 추천을 해 주셨는데 현재는 46,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매수가가 46,000원이었는데요. 한 이 정도 부근에서 매수를 해봐도 괜찮겠다 싶어집니다. 자, 이어서 뉴스로 보는 투자맥에서 전해드렸던 종목입니다. 김준호 실장님께서 추천해준 종목인데요. LG전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한번 살펴보면요. 새로운 CEO 선임에 따른 모멘텀이 기대되면서 현재 매수 의견을 주셨는데요. 현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 현재 10만 2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매수가가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 사이였는데요. 딱 지금 이 정도에서 매수해봐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현재 1차 목표가로는 11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또 손절가로는 9만 5천 원을 제시해 주셨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하이닉스도 추천해 주셨는데요. LG전자 CEO 교체되면서 하이닉스 인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추천해 주신 종목이기도 합니다. 현재 완화된 반도체 업황 우려감 때문에 매수를 고려해 주셨는데요. 한번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이닉스는 22,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매수가가 21,000원에서 23,000원 사이였는데요. 현재 전거래보다 1% 이상 조정받고 있는 만큼 지금 이 순간에서 매수해봐도 괜찮겠다 보여집니다. 1차 목표가가 24,000원이고요. 손절가는 21,000원입니다. 네,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의 답답했던 속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투자 해우소 시간입니다. 전화번호가 02-3153-2611번이고요. 이쪽으로 연결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카페 주식 114 정양환 전문가와 함께 이번 시간 꾸려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간은 시청자분들의 질문을 받아서 상담해드리는 코너인데요. 현재 주식에 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 전화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어떤 종목 저희가 상담해드릴까요? 예, 현대제철입니다. 현대제철이요? 예. 네, 현대제철 매수가하고 비중 한번 여쭤볼게요. 예? 네, 시청자님. 매수가는 네. 11만 1,500원입니다. 11만 1,500원이요? 예, 50% 됩니다. 50% 갖고 계세요? 예. 네, 자, 그럼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한일 한 달 가까이 돼 싶은데요. 네.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지. 네. 요새 삼성 전기를 교환하려고 그러다가 내가 한 일주일입니까? 못해가지고. 네. 이대로 계속 연말까지 갖고 갈까 이런 생각이 납니다. 현대제철을요? 저는 네. 나이가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도 가능한지. 네. 장기 투자자이시군요. 네. 예? 장기적으로 종목을 보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함께 정양환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네. 네, 현대제철,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는 종목 맞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제철은요, 좀 있으면 제2고로가 가동이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앞으로 수익성에 대한 어떤 좋은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관련해서 중국 철강업체들의 지금 감산 정책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본 가격의 어떤 가격도 좀 많이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현대제철은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시는 모멘텀으로 가지고 가시면 좋다 이렇게 보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14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드리는데요. 내년까지 가지고 가시면은 한 15만원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은 그렇게 지금 조정은 위험할 조정은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은 지난주 목요일 날 많이 지금 물량이 나왔는데요. 기관들의 물량이 지금 연 3일째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어떤 물량이 좀 소화되면은 외국인들의 계속적인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12만원대 돌파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13만원대에서 조금, 조정을 또 더 받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만약에 13만원대까지 올라오면은 13만원 구간에서는 조금 차익실을 하시고 그 부분에서 좀 모자란 부분은 조금 더 하락한다면은 잡으시는 그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지금 매수가가 11만 5천원인데요. 지금 매수가가 밑에 지금 있는데 사실은 이 종목은 10만 5천 원 구간을 이탈한다면은 조금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조정의 폭이 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을 잘 보시면서 60일 이동평균선 이탈 시점이 10만 5천 원 구간이니까 여기에까지 조정 받나 안 받나 잘 보시고 여기를 이탈해 버리면요 또 10만 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물론 대형주 종목들은 단타로는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10만 5천 원 무너지면 여기서는 비중 축소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방 쪽으로는 말씀드리고요. 상방 쪽에는 목표가를 일단은 15만 원에서 14만 원, 15만 원 드리는데 일단은 12만 원 전고점 돌파하면요 13만 원 구간에서 조정이 또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만 원 구간에서 일부 조정이 오면은 그때 좀 착실하시고 또 밑에서 사셔가지고 14만 원, 15만 원까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네, 60일 한 이평선이 10만 5천 원 이 라인을 잘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인 13만 원 이때쯤이면 1차 목표가 차익 실현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도움 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네네. TV를 지금 들으면서 네. 휴대폰을 들으니까 휴대폰 들으려고 신경 쓰고 TV 보려고 하니까
분명치 못해가지고 늦게 그 아나운서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 네, 잘 네. 이걸 했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도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아우 고맙습니다. 아침부터 전화 주셨네요. 예. 네, 오늘 어떤 정보 살펴봐드릴까요? 아토하고요. 아토요? 예, 네. 성광밴드하고 좀 봐주이소. 네, 아토하고 성광밴드요. 아토 먼저 예. 살펴보도록 하죠. 아토는 얼마 매수하셨고 비중이 또 얼마큼 되시나요? 7,300원에 매입했고요. 네, 아토는 한 7,300. 70% 가지고 있어요. 아, 70% 많이 갖고 계시네요. 예. 네, 그렇다면 아토는 좀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아니, 지금 네. 그게 반등을 할 건가, IT가 좀 같이 따라가면 그 올라간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지금 손실이 좀 많이 있으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아토가 과연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 이 부분 좀 더 집중적으로 한번 여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 지금 아토는, 조금 뭐 높은 가격에 사셨는데, 지금은 박스권 구간이죠.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이제 외국인들하고 기관들하고 매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매수 양이 적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거래량이 많이 적죠. 거래량이 거의 하루에 뭐 한 30만 주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사실은 이 종목은 좀 가려면은 거래량이, 최하가, 한 100만 주는 넘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어떤 흐름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저점을 찍고 반등 구간에서 사실은 반등 크게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세만 좀 붙으면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그 매수가에 7,300원 되는데, 7,300원까지는 그리 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반드시 이 종목은 7,000원선 돌파, 여기가 참 관건인데요. 7,000선 돌파하면은 단기적으로 8,000원, 9,000원 가겠는데, 사실은 매수세가 좀 안 붙기 때문에 종목이 힘이 없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조금 들었는데요. 지금 금요일날 외국인들하고 기관들하고 좀 들었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극히 뭐 거의 뭐 지금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좀 종목이 힘이 없는데요. 자, 일단은 7,000원 보십시오. 7,000원 보시고 하방 쪽으로는 6,000원 선 이탈한다면 여기서는 좀 비중을 축소해 주십시오. 그래서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면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박스권 흐름이 장기간 좀 갈 것이다. 당분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비중이 많긴 하시죠? 70%는. 네, 70%부터면은 네. 사실 뭐 투자가는 투기에 어떤 가까우니까 제가 네. 보기에는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7,000원 보십시오. 7,000원 보시고 7,000원 강하게 돌파하면은 매수가 오면은 반드시 비중 축소하면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님. 예. 네, 7,000원 1차 목표가를 제시하셨습니다. 7,000원까지 오면 일단은 비중을 좀 많이 줄이라는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예. 네, 자 이어서 성광밴드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예, 성광밴드는 매수가하고 비중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성광밴드는 20%만 가지고 있어요. 성광밴드 20%요? 예. 네, 그리고 매수가는요? 얼마에 매수하셨죠? 그거는 네. 24,900원 했는데 네. 아직 빠지지는 않았는데요. 네. 그게 어떻게 되나 저번에 한 700원 오를 때 왜 살까 싶다가 그냥 더 두고 보자 네. 싶어서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 앞으로 어떤가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성광밴드는 혹시 뭐 장기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단기입니다. 저는 단기예요. 장기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뭐 성강밴들은 지금 조정받고 있지만은 뭐 내년까지 뭐 외형 수익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뭐 오늘은 20일 이동 평균선까지 찍었습니다. 뭐 장중에 오전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 성강밴드가 26,000원을 돌파하면서 사실은 힘이 좋았었는데 그래도 좀 기관들이 좀 매도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여기껏 샀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이 파는 시점이 만약에 길으신다면 이 종목은 단기간에요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000원 이탈하면은 사실 좀 위험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종목이 앞으로 가려면은 힘이 좀 더 좋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매수의 어떤 주체들이 어떤 강력한 매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차익 실현 구간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24,000원 깨면은 또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가 24,900원에 900원 말씀하셨는데요. 네.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습니다만은 현 구간에서는 사실 조금 반등의 기미가 좀 보이는 그런 시점을 사실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자 1차적으로는 24,000원 구간에서 이탈하면 일단 매도를 하십시오. 손절을 하시고 그 하방 쪽으로 한 22,500원까지 온다면 여기서 다시 매수하는 그런 발빠른 대응. 그러니까 물론 장기라도요.
장기라는 트렌드 가지고 계시면은 사실은 만약에 뭐 15% 20% 정도 빠지면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위험성을 좀 감안하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요. 1차 목표가는 28,600원 정도 선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네, 1차 목표가로는 28,6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4,000원 라인을 잘 지켜주라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예. 네, 혹시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예, 없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명절 잘 보내십시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전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153-2611번입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요. 저희가 전문가님과 연결해서 친절한 종목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어떤 저기 동국 SNC 네. 가 저기 8,440원에 매수를 했고 30%의 SNC요? 비중 갖고 있거든요. 네, 동국 SNC를 8,440원에 30% 맞으신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신지요? 이게 너무 이렇게 계속 지지부진하게 올라가지 않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 가지고 있어도 괜찮을지. 네. 한 보유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죠? 한 2달 됐어요. 2달 정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동국 SNC는 사실 실적이 많이 부진했죠. 지금 동국 SNC가 주력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풍력 관련주죠. 풍력 관련 어떤 기둥이 있죠, 기둥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지금 미국 지엔스와 80억 규모 공급 계약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강한 흐름을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게 강하지도 않지만은 사실은 지난주에 누군가가 이 종목을 많이 좀 때렸다리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 단기간에는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8,440원 같으면 바로 위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종목이 하락 이후에 반등의 힘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요. 일단은 그 매수가 오면은 조금 정리를 하시고 빠져나오시는 그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강하게 돌파한다면은 9,400원 정도에서 사실은 빠져나오면 좋고요. 만약에 8,440원, 쉽게 말하면 8,400원대 진입해가지고 힘이 없다 싶으면 여기서는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매수가 정도에 오면은 손절하라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1차 목표가로는 9,400원을 제시하셨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혹시 또 다른 궁금사항 있으신가요? 예, 저기 네. 대한생명도 궁금해서요. 아, 대한생명도 갖고 계세요? 예. 네, 대한생명 매수가하고 비중 여쭤볼게요. 7,980원 매수했고요. 7,980원에 40%. 예. 네, 이 부분은 또 어느 정도 갖고 계셨는지요? 이거는 네. 금요일 날 매수한 거예요. 지난주요? 예.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대한생명은 최근에 저점을 7,700원 찍었습니다. 찍고 나서 어떤 흐름에서 박스권 흐름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대한생명은 지금 매매 동향에서 보면은 외국인들이 꾸준한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들이 또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종목이 올라가려면은 조금 기관들이 조금 힘이 좀 가야 됩니다. 지금 개인들의 또 힘의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개인들이 좀 물량이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박스권 탈출인데요. 얼마 전에 많이 흘렀던 부분에서 만회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긴 음봉이 난 이후에 박스권 흐름은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종목이 올라가려면은 반드시 기관이나 투신권에서 조금 매수가 들어야겠고요. 지금 만약에 지금 보험주들은 특히 생명보험주들은 만약에 금리 인상이 된다면은 반드시 반등이 일어날 것입니다. 단기간에 반등이 일어날 것이고요. 그리고 반등이 일어난다면은 8,400원권에서는 만약에 이 돌파 여부가 참 중요한데 여기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8,400원 돌파하면은 단기간에 9,000원 드리면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도움 되셨나요? 예, 근데 네. 지금 그러면 차라리 은행주보다는 보험주나 은행주보다는
지금 IT 업종 하이닉스나 이런 걸 매수하는 건 어떤가요? 차라리 이걸 팔고. 아무래도 업종을 좀 주도주로 바꿔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리 시청장님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은데요. 지금, IT주들은 사실은 하이닉스나 어떤 여론 IT주가 쉽게 말하면은, 여론주도 사실은 지금은 반등이 일어났지만은 또 한 번 또 조정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IT주들이, 지금, 힘이 지금 강하게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힘이 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IT주들의 어떤 접근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안 좋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자동차 관련주,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관련주들은 쪽으로 타시는 게 좋지 않겠나. 만약에 종목을 교체하신다면은, 그렇게 한번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IT보다는 좀 더 자동차가 유리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청자분, 네, 예. 좀 도움 되셨나요? 예, 도움 많이 됐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예, 안녕히 가세요.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살펴봐 드릴까요? 삼영홀딩스요. 삼영홀딩스요? 예. 네. 비중이 어떻게 되시고 또 매수가 궁금한데요. 6만 원에요. 네, 6만 원에 50%거든요. 50% 갖고 계시고요. 예. 근데 혹시 매수하신 뭐 이유나 이런 점이 있으신가요? 그때 사이동통신인가요? 네. 그리고 한창 테마 종목 해가지고 막 계속 올라갈 때 그때 샀거든요. 그러셨군요. 예. 네, 6만 원에 매수하셨다면 지금 좀 손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예, 네. 그렇죠. 거의 반토막 이상 났었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삼영홀딩스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잘 들어주세요. 예. 네. 네, 삼영홀딩스를 6만 원대에 매수하셨으면, 지금 손실이 큰데요. 이렇습니다. 삼영홀딩스는 지금 사실 제가 이 종목을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지금, 주가는 3만 원대지만은, 움직이는 거는 거의 500원짜리 때 움직이는 거가 똑같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의 한번 보십시오. 한 6방, 7방 정도 하한가를 맞는 종목이 네. 점 하한가로 만나는 종목은 사실은 이 종목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점 하로 맞았다가 결국은 또 점 상으로 3번 올렸거든요. 3번 올리는 것은 사실 이런 종목들은 우리 개인들이 들어가기가 참 힘든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반드시 이런 종목들은 점 하한가로 맞는 종목들은요, 점 하라면 무슨 말인가 하면 팔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종목을 사가지고 종목을 팔 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팔 수 없는 종목들은 매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습니다. 그래서 올려가지고 세력들이 빠져나오는 구간이다. 빠져나와서 어떤 지분 싸움이라든가 아니면은 내지는 어떤 종목에 대한 어떤 악재가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빠졌는데요. 지금 6만 원대에 사셨다는데 6만 원대까지 기다린다라는 말도 사실 좀 힘든 말이거든요. 그래서 점 3방을 올리면서 결국은 하락시킨 이후에 오늘 강세를 나는데 사실은 이 종목은 5만 원 돌파 여부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5만 원 돌파한다면은 좀 가지고 계시고 또 5만 원 돌파해서 힘이 없다면은 바로 나는 이 종목에서 빠져나오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시고 바로 빠져나오시는. 사실은요, 상 3번 이후에 어떤 하락 이후에 조금 이런 보고는 사실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잘 참작하시면서 5만 원대, 6만 원대 매수가까지 한번 보시면서 대응하시는데요. 만약에 또 점하러 또 맞는다면은 조금 이 종목은 바로 빠져나오시는 그런 어떤 발빠른 대응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5만 원까지 올라오면은 좀 매도를 하라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시청자분,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예, 저는 유비커스요. 유비쿼스요? 예, 네. 7,910원에 7,910원이요. 10%요? 7,910원에 40%. 40%요? 예, 예. 네, 그렇다면 오늘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신지요? 예, 이통사에서 지금 좋다고 하는데 네. 올라갔다가 최근에 한 쭉 빠지고 있거든요. 네. 궁금해서 이걸 어떻게 매도를 해야 하는지, 네. 가져가야 하는지. 이렇게. 알겠습니다. 앞으로 네. 전망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 유비코스는 이제 원래 목표가 매출액이 한 8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달성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의 흐름에서는 조금 하락을 했지만은 그래도 지금 20일 이동 평균선이 살아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위험할 수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 매수가 근처에 있는데요. 지금 매매 동향에서 보니까 사실은 조금 기관들의 외국인이 좀 떠나고 있는 그런 시점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오늘 밑꼬리 7,200원대 이탈한다면은 여기서 일단 매도하시고 빠져나오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반등하잖아요. 단기적으로 반등하면은 조금 차익실 하시면서 올라가시기 좋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렇게 해서 일단은 8,000원선 돌파하면은 여기서는 조금 비중 축소, 그러니까 수익을 좀 내시고 빠져나오시고, 그리고 그 8,500원 단계별로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손절가 되면 7,200원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네, 손절가 7,200원이고요. 그래서 시청자님 혹시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아니요. 지금 계속 올라간다 하면서 안 올라가니까 네. 제가 지금 말씀 잘 들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즐거운 명절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속 시원한 종목 상담 다음 카페 주식 114 정영환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개장한 지 1시간 20분이 조금 넘었는데 코스피 지수가 시초가 부근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182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낙폭이 그리 크지 않은 모습입니다. 0.3% 약 보합권에 움직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좀 더 강한 모습입니다. 0.1% 움직이면서 484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마켓앤 센증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3일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3일 연휴 지나고 나서 금요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